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2급 제19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문별 원가계산 두 번째 시간으로 문제풀이 및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제1부 원가회계 7장 부문별 원가계산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원가 배부입니다. 원가 배부란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합리적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부문 공통원가인 건물 감가상각비의 배부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2번 각 부문의 면적입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의 임차료, 건물 감가상각비 등은 모두 면적 기준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 관리비도 있죠. (3번) 다음 중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부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계 사용시간 비율입니다. 4번 원가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아 기업 전 사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이 기업은 본사뿐만 아니라 공장, 지점, 영업소에도 전 사원에게 균등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업 전체의 복리후생비를 각 본사와 지사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종업원수죠. 균등 배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종업원수가 가장 적합합니다. 5번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내부 보고 목적의 변동 원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 보고 목적에 따른 변동 원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은 원가 배부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 원가 배부를 하게 되면 제품 재고 자산이 계산이 되죠.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이 되었을 때 경영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에 이익이 측정돼서 보고가 되겠죠. 또한 어떤 제품을 더 추가 생산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제품을 생산 폐지해야 될지 즉 생산 중단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여부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지문이죠. 6번 보조부문비의 배부 방법 중 단계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지 못하죠. 단계배부법은 일방적 배부로 일부만 반영합니다. 7번 보조부문비의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부터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앞글자만 따서
상단지교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부문 원가를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배부 순서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3번 단계배부법이 됩니다. 9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는데 이때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총이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총 원가가 반영이 되죠. 다만 보조부문의 배부 방법에 따라 제품별 원가와 총이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사의 총이익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배부법, 그 다음이 단계배부법, 그 다음이 직접배부법입니다. 부등호의 위치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11번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4번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하는 방법, 이것을 이중배부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배부율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변동원가는 실제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고요. 고정원가는 기준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합니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되면 이중배부율법이 가능해지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AB 제조부문과 XY 보조부문이 있습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제조간접비 발생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 배부법에 의한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면 비제조부문의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배부법에 의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보조부문 X 원가가 15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부법의 경우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는 인정하지 않죠. 자, X를 보면 X의 원가 15만 원을 제조부문 A와 B에 배분할 때 자, 곱하기 300회와 700회를 모두 더하면 1000회가 됩니다. 1000분의 B의 제공한 횟수가 700회죠. 1000분의 700. 그러면 B에 배분된 원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 Y입니다. 자, Y는 25만 원의 원가를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때 A 제조부문과 B 제조부문에 각각 제공된 횟수가 500회, 1500회가 있습니다. 모두 더하면 2000회가 되고요. 2000분의 1500. 그러면 B에 배분되는 원가가 나오죠. 자, 15만 원 곱하기 700 나누기 1000 1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B에 10만 5천 원을 배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배부액을 구해보면요.
25만원 곱하기 1500 나누기 2000 18만 7,500원이 나옵니다. 자,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29만 2,500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20만원의 원가가 있죠. 자, 20만원을 추가로 더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더하니까 49만 2,500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런데 비제조 부문의 총제조 간접비니까요. 이거 정답 잘못 나왔어요. 네, 3번이 맞아요. 총제조 간접비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그 원가 20만원까지 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 오류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문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으면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전력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합니다. 배부 순서가 전력부문이 1, 수선부문이 2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배부되는 전력부문의 원가부터 배부해 보겠습니다. 자, 20만원 곱하기 전력부문이 수선부문에 공급한 전력량이 100이 있죠. 100 나누기 총 공급량이 500입니다. 네, 4만원이 배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자, 이 4만원은 수선 부문입니다. 자, 20만원 곱하기 절단 부문 100 나누기 500 에도 4만원이죠. 네, 절단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자, 수선 부문 원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36만원 더하기 여기 4만원 있죠. 네, 이걸 이제 더해 주어야 되죠. 그러면 네, 40만원이 됩니다. 자, 이 40만원의 원가를 네, 절단 부분에 넘겨 주어야 되죠. 2순위 배부인 수선 부분은 전력 부분에 50시간의 수선 시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인정되죠. 2순위이기 때문에요. 자, 절단 부분 수선 시간이 모두 40시간입니다. 자, 이 둘을 합하면 총 50시간이 되죠. 자, 40만원 곱하기 40 나누기 50 32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선 부문이
절단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32만 원이 되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보조부문 A, B와 A, 그 다음에 B와 제조부문 X, Y를 가지고 있고요. 계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배부법에 의한 보조부문 A의 원가 방정식을 계산하면 보조부문 A와 B가 있습니다. 자, 보조부문 A가 B의 20%를 제공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B가 20%, 네. 그래서 B 0.2가 되고요. A는 30%, 즉 A가 B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30%라는 얘기예요. 또 B가 A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20%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자, A는 10만 원을 썼죠. 네, 10만 원 플러스, 자, B가 A에게 0.2만큼 제공했어요. 0.2B. 그쵸? 네. 그래서 A는 10만 원 더하기 0.2B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돼요. 15번. 주식회사 강릉은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X, Y를 가지고 레코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상호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A의 원가 배부 금액을 계산한다면, 자, 그러면, 자, A는 15,000원을 발생시켰죠. 더하기, 자, B로부터 20%의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0.2B가 됩니다. 자, 그리고 B는 2만 원을 발생시켰고요. A로부터 0.25의 용역을 제공받았어요. 자, A부터 먼저 구하면 15,000원 플러스 0.2 괄호 열고 2만원 플러스 0.25A가 됩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000원 플러스 0.2를 2만원에 대입하고 또 0.2를 0.25에 각각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0.2 곱하기 2만원, 4,000원이 되죠. (0.2) 곱하기 0.25 0.05가 나옵니다. 0.05A가 되죠. 자, 15,000원에 4,000원을 더하면 19,000원 플러스 0.05A가 됩니다. 다시, 자, 19,000원 나누기, 자, A를 앞으로 이항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0.0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9,000원 나누기 1 마이너스 0.05 0.95가 되죠. 아이고. 그러면
네, 2만 원이 나옵니다. 네,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16번. 다음은 보조보문비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이중배부율법 Dual Allocation Method에는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을 적용할 수 있죠. 직접배부법과 연결 가능하고 단계배부법과 연결 가능하고 상호배부법과 연결이 각각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서울회사는 상호배부법에 의하여 보조보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제조부문, 2제조부문 배부 후 제조간접비를 계산하시오. 네, 그러면 한번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는 6만원을 발생시켰고요. 플러스 자, 이 10%가 V에서 나와 있죠. 0.1V. 자, V는 8만원을 발생시켰고요. 더하기 30%가 T에서 제공받았죠. 0.3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나가면은요. 자, T는 6만원 플러스 0.1 괄호 열고 8만원 플러스 0.3T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대입을 시켜 나가면요. 자, 6만원 플러스 자, 0.1 곱하기 8만원, 그 8,000원이 되죠. 더하기 0.1 곱하기 0.3 하면 0.03이 나옵니다. 0.03 네, T가 되죠. 자, 68,000원 플러스 0.03T. 자, 0.03T가 되는데 이 T를 앞으로 이항하면 1-0.03이 되고요. 자, 68,000원 나누기 1-0.03을 하면 0.97이 됩니다. 자, 68,000원 나누기 0.97을 하면 네, 7103원이 나오죠. 자, 그래서 T의 값은 7103원이 됩니다. 자, 이제 V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8만원 플러스 0.3T 8만원 플러스 0.3 곱하기 7103원이에요. 자, 8만원 플러스 0.3 곱하기 7103을 하면 21,031원이 나옵니다. 자,
이 둘을 더하면 10만 1031원이 나오죠. 그래서 V는 10만 1031원이 돼요. 그러면 1제조부분, 2제조부분에 배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서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T는 7만 103원이 나왔어요. 7만 103원. 자, V는 10만 1031원이 나왔습니다. 자, 7만 103원을 자, 여기를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7만 103원 곱하기 0.3을 하면 2만 1031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만 103원을 0.5에다 대입을 하면은요. (35,051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0.2에다 대입을 하면은요. (14,020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10만 1031원을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네, 1103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7만 103원에서 1103원을 차감하면은 네, 6만원이 나오죠. 자, 이 6만원이 여기 6만원하고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10만 1031원에서 2만 1031원을 차감하면은요.
8만 원이 나오죠. 자, 이 8만 원이 이 금액과 맞으면 됩니다. 자, 이번엔 10만 1031원을 0.6과 0.3에 각각 대입을 하겠습니다. 네, 6만 618원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0.3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3만 309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몽땅 더해 보겠습니다. 35,051원 더하기 60,618원 95,669원이 나오죠. (14,020원) 더하기 33,309원을 하면 44329 44,329원이 나옵니다. 자, 이 둘을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네, 139998 139,998원이 나오죠. 단수 차이인데요. 제가 반올림을 하지 않았어요. 요 두 개의 값을 더하면 14만 원이 나옵니다. 예,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4만 원이 나오죠. 예, 단수 차이예요. 네, 그래서 1 제조 부문과 2 제조 부문을 각각 대입을 했고요. 이제 보조 부문의 원가가 1 부문에는 95669, 2 부문에는 44329가 나왔죠. 여기에 각각 플러스 1원씩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계산이 모두 맞춰지게 돼요. 자, 이번엔 18번째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백두 주식회사는 2개의 보조 부문과 2개의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백두 주식회사의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와 각 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시오. 직접 배분법이니까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율은 모두 무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조 부문 인력관리부,
30만원 곱하기 40% 35%죠. 합하면 75%입니다. 또 30% 60%를 더하면 90%이죠. 자, 인력관리부부터 먼저 계산하면 자, 0.4 나누기 0.75를 하게 되면 제조부문 중 경영자문부 배부되는 원가가 되고요. 또 30만원 곱하기 0.35 나누기 0.75를 하게 되면 시스템 설계부에 배부되는 원가가 되죠. 자, 이번엔 정보처리부입니다. 정보처리부 원가가 이제 120만원이고요. 곱하기 0.3 나누기 0.9를 하게 되면 경영 자문부에 배부되는 원가가 되고요. 또 120만원 곱하기 0.6 나누기 0.9를 하게 되면 시스템 설계부에 배부되죠. 이렇게 각각 이렇게 곱하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백두 주식회사는 2개의 보조부문과 2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백두 주식회사의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와 각 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단계배부법, 단인력관리부를 먼저 배분합니다. 후순위는 이제 정보처리부가 되죠.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시오. 먼저 첫 번째, 인력관리부. 자, 인력관리부, 자, 30만원 곱하기 0.25를 하면 정보처리부에 배부되죠. 또 30만원 곱하기 0.4를 하면은 경영 자문부에 배부됩니다. 또 30만원 곱하기 0.35를 하면은 시스템 설계부에 배부가 되죠. 자, 두 번째, 정보처리부입니다. 120만원. 자, 먼저 정보처리부를 이제 정보처리부에 배부된 원가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0.25를 하면 75,000원이 배부가 됩니다. 또 경영자문부에는 12만원이 배부가 되고요. 또 30만원 곱하기 0.35를 하면 시스템 설계부에 105,000원이 배부가 됩니다. 자, 먼저 정보처리부 보겠습니다. 자, 75,000원이 배부가 되죠. 그럼 127만 5천원이 됩니다. 자, 이 127만 5천원을 가지고 곱하기 경영자문부와 시스템 설계부에 3대 6으로 배분을 해야 되죠. 자, 0.3 나누기 0.9를 하게 되면 경영자문부에 배부되는 금액이 나오고요. 또 127만 5천원 곱하기 0.6 나누기 0.9를 하면 시스템 설계부에 배부되는 원가가 나옵니다.
경영자문부에 42만 5천 원이 배부가 되고요. 시스템 설계부에는 85만 원이 배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백두 주식회사는 2개의 보조부문과 2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다음은 백두 주식회사의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와 각 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보여주는 표이다. 상호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시오. 자, 먼저 인력관리부 보겠습니다. 자, 인력관리부를 X라 칭하고요. 정보처리부를 Y라 칭하겠습니다. 자, X는 30만원 플러스 자 10%가 Y에서 넘어왔죠? 0.1Y. 자, Y는 120만원. 자, 25%가 X로부터 넘어왔죠? 0.25X가 되겠습니다. 자, 이 Y를 X에다 연립시키면요. 자, X는 30만원 플러스 0.1 괄호 열고 120만원 플러스 0.25X가 됩니다. 자, 0.1을 120만원에 대입시키고 0.25에다 각각 대입을 시킵니다. 자, 30만원 플러스 0.1 곱하기 120만원, 그럼 12만원이 되죠. (0.1) 곱하기 0.25 하면 0.025.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의 값을 더하면 42만원 플러스 0.025X가 되고요. 자, X를 앞으로 이항하면은 42만원 나누기 1 마이너스 0.025가 됩니다. 자, 42만원 나누기 1 마이너스 0.025를 하면 0.975가 나옵니다. (42만원) 나누기 0.975 하면은 43만 769원 430769가 나오죠. 자, 그래서 X의 값은 430769가 됩니다. 자, 이제 Y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Y는 120만원 더하기 0.25X죠. 자, 120만원 더하기 0.25 곱하기 43만 769원이에요. 자, 120만원 더하기 0.25 곱하기 430769를 하게 되면 107,692원 107692가 나옵니다. 그러면 120만원 더하기 107692는 130만 7,692원이 나오죠.
1307692 네, 그래서 네, y의 값은 1307692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를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인력관리부 30만원, 정보처리부 120만원, 경영자문부 437만 8천원. 자, 시스템 설계부는 622만 6천원 이렇게 있고요. 자, 인력관리부는 430769, 그 다음에 0.25, 0.4, 0.35가 있고요. 그 다음에 0.1, 정보처리부는 1307692, 그리고 0.3, 0.6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430769 곱하기 0.25 107,692가 나오죠. 자, 107,692에서 130,7,692, 130,7,692에서 107,692를 차감하면 네, 120만원이 나오죠. 자, 130,7,692 곱하기 0.1을 하면 130,76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면 딱 30만원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금액들이 각각 이렇게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30769에 곱하기 0.4를 대입하면 172307, 이번에 반올림 해볼까요? 172308. 네, 그리고 430769 곱하기 0.35 150769. 그 다음에 1307692 곱하기 0.3을 하면 392308. 네, 그리고 다시 1307692에 곱하기 0.6을 하면은 784615. 자, 그럼 여기 있는 금액들을 자, 각각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172308 더하기 392308. 그럼 564616이 나오죠?
150769 더하기 784615 93538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값이 15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네, 딱 150만 원 나오죠? 자, 이 둘을 더한 값이 150만 원입니다. 그럼 100 상통하죠? 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